이제부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당연히 시조 동명성왕이겠죠? 근데 동명왕은 지난번에 동명한 편 다루면서 했잖아요. 재탕에서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동명왕 주몽 이야기는 이미 동명한 편 시리즈에서 다뤘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동명한 편 프롤로그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동명한 편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내용은 엄밀히 차이가 있어요. 동명한 편이 구 삼국사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주몽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위주로 다루었던 반면 삼국사기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편집하고 주몽의 비교적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버전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명한 편에는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이 있고 동명한 편에는 없는데 삼국사기에는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이번에는 동명한 편과 삼국사기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하나의 사건이나 설화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이 주몽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추가로 달아놓은 주석에 따르면 추모 또는 중해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표기 방식으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태조 중모왕,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에서는 태조 도모대왕이라는 표현이 확인됩니다. 동명성왕의 이름 표기 방식에 주몽, 추모, 중해, 중모, 도모 등의 여러 버전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추모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도 확인되는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인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니 특이하죠. 그런데 이건 고대인들의 이름을 한자로 기록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원래는 방금 소개한 버전들과 비슷하게 발음되는 순 우리말 이름이 있었는데 한자를 처음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그 이름과 비슷하게 발음되는 한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름을 표기했겠죠.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표기할 때는 실제 한자의 뜻보다는 한자의 발음을 우선시해서 표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한자의 뜻이 전혀 관계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표기 방식을 소리만 빌려와서 표기했다고 해서 음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제 발음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빌려와서 기록한 결과 주몽, 추모, 중해, 중모, 도모 이런 식으로 여러 버전들이 남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버전들 모두 실제 이름과 100% 일치하는 발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알려진 버전은 주몽이고 삼국사기에서도 주몽으로 표기되었으니 삼국사기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당분간 계속 주몽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명한 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부여의 왕 해부르는 늑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 제사를 지내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금색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나타났고 해부르는 기뻐하며 이 아이를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화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습니다. 해부르가 금화를 얻은 이후 어느 날 재상 아람불이 해부르에게 말했습니다. 일전에 하느님이 저에게 내려와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피하라. 동해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부르는 아람불의 권유에 따라 동쪽의 가서번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부여의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칭하며 이곳을 자신의 도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동명한 편에서는 구 삼국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모수를 천재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고 해모수가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삼국사기에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자칭했다고 하죠. 이렇듯 삼국사기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편집하고 비교적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의 아들이 부여의 옛 도읍에 내려와 다스리고 하늘과 땅을 오갔다는 설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편집한 결과 이렇게 주몽의 아버지가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자칭한 알 수 없는 인물이 된 것이죠. 한편 동부여에서는 해부르가 죽고 금화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화가 태백산의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하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깨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서도 편집된 게 느껴지죠? 동명왕 편에서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초능력으로 궁궐을 만들어서 술상을 차린 다음 유화 자매를 유인하여 유화를 감금했었죠. 또한 해모수가 하백에게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도 하백과 도술 대결을 펼치는 등 해모수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모수에게 버림받은 유화가 아버지 하백의 분노로 쫓겨날 때도 유화의 입술을 길게 늘어뜨려 추방하였고, 우발수에서 어부 강력부추의 물고기를 훔쳐먹다가 쇠그물로 붙잡히는 장면도 있었죠.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유화가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자칭하는 한 남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부모님의 중매도 없이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심플한 버전으로 편집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삼국사기 편찬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유화의 말을 들은 금화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유화를 비추었습니다. 유화는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추었고, 그로 인해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금화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들이 날개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결국 금화왕이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트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인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유화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외모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여 7살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리하여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일컫기 때문에 이름을 주몽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때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첫째 아들인 대소가 금화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 그러나 금화는 대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주몽은 날랜 말을 알아보고 날랜 말에게는 먹이를 주려 야위게 하고 둔한 말에게는 잘 먹여 살찌게 하였습니다. 금화는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자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유화는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구나.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3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라는 강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몽은 추격해오는 부여의 병사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났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사기에서 다루는 주몽 이야기와 동명왕편에 인용된 구삼국사의 내용을 비교해보고 삼국사기에서 어떤 요소들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설화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강을 건넌 주몽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을 다룰 예정으로 이번 영상과 반대로 동명왕편에는 없고 삼국사기에만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